자, 계속해서 문제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4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사과의 주식 한 주당 취득원가는 5,000원이다. 입니다.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잘 해석해야 돼요. 단기 매매 차익으로 얻을 목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주당 만원에 처분했대요. 한 주당 만원에. 그 다음에 수수료가 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주당 취득원가는 얼마냐면은 5,000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구입 시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왜냐면은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취득원가 5,000원에 곱하기 100주니까 얼마냐면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처분시에 이제 한 주당 만원에 처분하니까 100주니까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원. 처분은 100만원이죠. 처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고 당시 구입한 돈이 50만원이니까 이 차익 50만원만큼 당연히 이익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하면 됩니다. 12월 4일에 분기하면 됩니다. 자, 9분에 차변에 뭘로 하냐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얼마? 이제 주식회사 사과라고 지금 얼마? 100만원에서 이제 수수료 등은 이제 즉시 차감합니다. 그래서 얼마? 99만원 입력합니다. 99만원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주에 만원에 처분했으니까 100만원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만원 차감해서 99만원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뭘 하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으로 당시 100주에 한 주당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구입했으니까 장부 금액 50만원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금 차변에 49만원이 더 많기 때문에 나머지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매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12월 9일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견적서 금액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 지금 5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했답니다. 주문은 거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거래가 있냐 없냐. 주문 자체에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요. 왜 없죠? 재산 증감이 없기 때문이죠. 주문만 했어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뭐 들어간 거 있어요? 나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5대 주문해봤자 이 1,500만원의 금액은 입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견적서 있는데 회계 처리 가능하다 아니에요? 아이고 안됩니다. 견적서는 그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 서류가 아니에요. 그냥 이 견적서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살 거냐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 자체를 안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견적서 금액의 10%에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에 곱하기 10%니까 한 사람 0.1입니다. 0.1 10% 0.1입니다. 자, 얼마? 150만원만큼 회계 처리하고요.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고요. 계약금으로 줬기 때문에 차변에 선급금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의할 때 부분은 뭐냐면은
다섯 대 주문해갖고 이제 총 500만 원을 다 입력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요. 자, 12월 9일입니다. 자, 차변에 선급금입니다. 견적서의 금액의 10%만큼 보통의 연계자의 이체했습니까? 계약금으로 준 거죠. 선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동아상사입니다. 얼마? 1,500만 원에 10% 곱하기 0.1 해가지고 1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150만 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12월 14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만원 적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답니다. 현금 시제를 딱 이렇게 보면 돈이 어딘가 비어요. 근데 이 돈이 빈 게 어디로 나가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현금 시제를 파악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만원이 적대. 그러니까 즉 이렇게 장부가 만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장부가 만원이 더 많다는 거는 내가 지출한 금액이 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파악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부상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만원을 해서 그 다음 대변에 현금 만원도 되게 처리합니다. 왜? 지출이 만원이니까 대변에 현금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의 현상으로 실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차변에 현금 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장부상 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지출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들어가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실제 잔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수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답은 적어놨죠. 12월 14일 장부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만원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낚일 수도 있어요. 너는 이렇게 배웠어요. 학원에서 저는 이런 그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라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월 14일에. 그런데 이 경우는 잡이익 잡손익은 못 놓죠. 왜냐면은 12월 31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뭐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14일은 이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8번 12월 19일 영업부 사원 최지방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진입 파악부터 먼저 해야 돼요. 40만원에 이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 정산받았다고 하니까 정산했다니까 실제로 쓴 금액 35만원이죠. 실제로 쓴 35만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5일에 최지방이 출장 간다 해가지고 회사에 돈을 줬어요. 얼마만큼 쓰는지 몰라요. 일단 줬어요. 얼마 가지급금 해가지고 40만원 대변에 이제 현금 40만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12월 19일에 최지방이 이제 출장에 돌아오고 이제 여비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여비 정산할 때 이제 여비 정산에 실제로 쓴 35만원은 뭘로 쓰냐면은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가지급금 40만원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왜냐?
내역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디 썼는지 그 내역이 밝혀졌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이제 해서 상계에서 없어집니다. 그다음 나머지 5만 원은 이제 회사 돈이니까 당연히 회사의 수익 금액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19일은 차변에 이제 뭘로 회계 처리하냐? 수박하고 돌아왔으니까 내역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비업이 교통비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5만 원 넣어줍니다.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